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4쪽 가볼게요. 자, 오늘 후반부에 되는 부분은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인데,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점의 이동을 몰라서 우리가 막 힘들어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뭐 A라는 점이 뭐 2,3에 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그러면 점은 직관적으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2,3을 두 칸, 세 칸 떨어뜨리면 A-가 4,0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으로 옮기면 A 더하기 2, B 마이너스 3에 있다. 뭐 점의 평행 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한번 증명해 볼게. 우리가 어떤 도형 y는 fx라고 부르자. 그러면 요 특정 점이 어떤 점일 수 있겠죠. 그 점을 x, y라고 두자. 얘가 얘일 수도 있고, a, b라고 두자. a, b라고 두면 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 뭔지 몰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평행이동 해보면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될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옮겨질 거고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옮겨지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형이 이렇게 옮겨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요 평행 이동된 점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x랑 y로 두는 게 가장 편하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x라는 어떤 점이 사실은 a 플러스 2라는 값이에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점이 사실은 b 빼기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녀석의 베이스가 뭐예요? 여기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fa에서 온 거야. 그럼 여기 있는 a가 여기 있는 a죠. 여기 있는 b가 여기 있는 b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b가 여기에 있는 ab죠. 그래서 a는 x 빼기 2, b는 y 더하기 3으로 바깥치기 한 상태에서 식에 집어넣으면 y 더하기 3은 f의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옮겼다 x 빼기 2를 집어넣은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다 y 더하기 3으로 집어넣은 게 사실은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이 자치 패턴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점의 평행이동. 이건 너무 직관적이죠.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 왜 플러스 2만큼 옮겼는데 x 빼기 2로 들어가요? 라는 물음을 이제 하면 안 돼. 그 질문은 이제 중학교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중학교 때는 그냥 이거를 그냥 공식화처럼 패턴화 시켜서 외운 거고 고등학교 공통수학 2에서 증명이 된 거죠. 왜 식에다가 x 플러스 2가 x 빼기 2가 들어갔냐? 이런 과정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치 패턴을 알고 있으면 대칭 이동도 설명이 돼요. 대칭 이동도. A, B라고 하는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걔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Y는 fx라는 도형 위에 있으니까 B는 f의 A다라고 놓게. 근데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a, b가 대칭이 되면 어디에 찍혀요? a, 마이너스 b에 찍히죠. 그래서 얘가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f가 이렇게 대칭된 거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x라고 두고 이거를 y라고 두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a가 여기에 있는 a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a가 요 a죠. 여기 있는 b가 여기 있는 b니까 그 b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a 대신에 x를 쓸 수가 있고 b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는 fx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식이 존재해요. 어떤 식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그러면 얘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는 어떤 2차 함수 식이 있죠. 근데 이거를 x축으로 대칭시키세요 라고 하면 x축으로 대칭시키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쓰면 대칭 이동이 끝난 거야. 알아들을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a, b, y는 fx, 그럼 b는 fa라는 식이 있는데 이 녀석을 y축으로 대칭시킬게. 그럼 얘가 이렇게 찍히겠죠. 그리고 걔를 우리는 마이너스 a, b라고 부를 거고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 노란색 그래프가 그리고 싶으니까 노란색 그래프를 x, y라고 표현하자. 그럼 요 a가 요 a고 요 b가 요 b니까 x a 대신에 마이너스 x, b 대신에 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f의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y축으로 대칭시키면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뭐 2차 곡선이지. 그때 y축 대칭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4 마이너스 x 플러스 5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 점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은 너무 쉽지. 그렇죠? 점의 평행이동과 점의 대칭이동은 뭐 너무 쉬워. 직관적으로 그냥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도형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저장소를 발견했대. 네. 자, 넘어가자. 자,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 가볼게요. 페이지 68쪽. 자, 문제 번호 405번 가보겠습니다. 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럼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5. 얘가 몇 컴마 며칠에? 4,2가 되겠습니다. a는 1이고 b는 7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A 빼기 B를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6. 크게 의심할 거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 단순 평행 이동은. 자, 두 번째 유형 2 가볼게. 자, 문제 번호 412번 가보겠습니다. 직선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원, x-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 자,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중심을 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 2, 마이너스 4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선의 평행 이동을 꾸미면 되겠지?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a,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a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아? 이 녀석이 2, 마사를 지나간다. 2,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 2 마이너스 a 빼기 12 플러스 3a는 마이너스 4. a 값은 얼마?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단순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체크할 거 없어요. 넘어가서 유형 3번. 자, 가볼게. 418번 가볼게.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4. 0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으로 변했다. 중심이 원점으로 변했다. 자, 이거를 하나씩 다 바꾸는 것보다는 원을 표준형으로 꾸며놓고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라고 꾸미고 플러스 25, 플러스 4. 정리하면 중심이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이 25니 중심이 5, 마이너스 2죠. 5, 마이너스 2라는 중심점이 평행이동으로 원점까지 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고 b가 2다 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봐도 아직까지 크게 논란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더하기 a를 집어넣고 원의 평행 이동을 x, x, y, y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구해놓고 중심이라는 점의 평행 이동으로 구했다. 괜찮지? 자, 한 장 넘기면 유형 4번이 있는데 유형 4번 타이틀이 뭐예요? 포물선의 평행 이동이죠. 자, 포물선은 어떤 점을 가지고 있어요? 꼭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하겠다. 즉 포물선의 일반형을 포물선의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구해놓고 그 점을 평행 이동시키겠다 라고 해석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괜찮지? 네. 그래서 유형 4번도 특별하게 상이라는 난이도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들만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자, 유형 5번에 별표 쳐요. 유형 5번에 뭐라고 써 있어? 점의 평행 이동 있죠? 네, 점의 평행 이동. 기본적인 도형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아까 설명을 했고 이제 유형 6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434번. 직선 ax 빼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x축 대칭 이동을 한 후 원점 대칭 이동. 자, x축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은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로 바꾸겠다. 원점 대칭 이동은 x를 마이너스 x,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이 먼저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러면 ax 빼기 y 빼기 4는 0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 얘기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y는 4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상태에서 3,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빼기 5 빼기 4는 0. 3a가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죠? 네, 넘어갈게. 그래서 x축 대칭 이동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이든 둘 다 부호 바꿔서 y는 x 대칭은 자리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이제 숙제할 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7. 자, 문제 번호 439번 가볼게.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빼기 16은 0이라고 하는 원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y는 x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자리값을 바꾸겠다 라는 소리죠. 그러면 먼저 원을 일반형이 아닌 표준형으로 좀 쪼개봅시다. 분석해봅시다. 그래서 x제곱 빼기 6x, y제곱 더하기 8y는 16, 더하기 9, 더하기 16을 진행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x-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4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중심이 3, 마사에 있는 원이죠. 근데 이거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했어. 3, 마사에 있는 원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대칭했다는 소리겠죠. 몇 컴마 몇에 찍혀? 마이너스 4, 3에 찍힙니다. 이렇게 찍히겠죠. 그랬을 때 y축과 어쨌든 만나는,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마이너스 4, 3이라는 중심에서 평행이동을 한다고, 대칭이동을 한다고 원의 사이즈가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41, 루트 41,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요 길이 값이 4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삼각형만 따오면 4 루트 4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5 is 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2배가 내가 질문 받은 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10이라는 답을 쓰는 건 어렵지 않다. 괜찮아? 네, 그래서 y는 x 대칭시키면 x값과 y값의 자리만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그냥 해볼게. 그냥 자, 이런 2차식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을 y는 x 대칭하세요 해서 대칭된 관계식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어. 어쨌든 y는 x 대칭이니까 x값과 y값, 즉
x랑 y의 자리만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가 이렇게 통으로 바꾼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x라는 문자를 그냥 내가 y로 쓰겠다. 그리고 y라는 문자를 그냥 내가 x로 쓰겠다. 뭔가 자리를 바꾼다니까 이걸 통으로 갖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x 대칭은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그냥 x만 쓰면 돼. 그래서 x는 4 빼기 y 빼 플러스 5의 제곱.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괜찮아요? 이거 만약에 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써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y는 x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했을 때 관계식이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상이 하나 있네. 자, 43번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43번. 야, 중심이 1,1, 그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은 여기죠. 여기가 중심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치고 들어가죠. 그래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 그래요. 얘가 x축으로 접히면 이런 느낌의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요? 얘가 이런 느낌의 원이 그려지고 여기서 이런 느낌의 원이 그려지죠. 라고 봤을 때 일단 바깥에 있는 게 원 2개죠. 바깥에 있는 거 4개 모으면 원 2개 나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깥에 있는 거 4개 꽃잎 같은 거 구하고 그 노란색 사각형 하나 구하고 네. 그래서 4파이가 나오고 4가 8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네. 쉽게 구하자. 그렇지? 저 그림 떠올려야 됩니다. 르누에 말하지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 기하적 해석이 동반됐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44번 가보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 얘를 먼저 y축에서 대칭이동한 후 포물선의 꼭지점이 y는 x-3 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을 갖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3-a제곱. 그러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 a, 3-a 제곱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 점을 무슨 축?
y축으로 이렇게 접었대. y축으로 접었으니까 그 변화된 꼭지점이 마이너스 a, 3-a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녀석이 요 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다. 3-a 제곱이 마이너스 a 빼기 3이다.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은 0이다. 3이 빼기 플러스. 그래서 a라는 녀석이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양수 a 값을 컨택하세요. 3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지? 아까도 그랬지만 포물선 같은 경우는 꼭지점 갖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점으로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 448번 가볼게요. 점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 L을, 이 점을 지나는 직선 L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 대칭을 하면 점 9,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직선을 표현함에 있어서 뭐랑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했다. y 플러스 4는 m 가로 열고 x 플러스 6 플러스 3이다. 괜찮죠? 그리고 원점 대칭을 했다.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m 가로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9,5를 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4는 m 가로 열고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3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9는 2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m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렵지 않죠?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직선을 꾸몄습니다. 평행이동 시켰고요. 원점 대칭 이동 시켰습니다. 그게 지나간다. 스텝 하나도 안 꼬였어요. 하나씩 채워나가듯이 들어간 겁니다. 유형 10번의 별표. 오늘 이거 하러 왔어. 자, 도형의 이동은 유형 10번이야. 유형 10번을 알아듣는 거랑 유형 10번을 못 알아듣는 거,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여태까지 한 건 사실은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은연중에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동 다 했었어. 한번 점검한 거고 요 유형을 풀라고 온 거예요. 자, 도형 우리가 잘 봐. y는 fx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는 함수를 표현한 거죠. 그래? 근데 대표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원의 함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원은 방정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걔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 어쨌든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변수가 x랑 y 두 개를 갖고 있는 어떤 방정식입니다. 를 표현하는 식이 이런 구조화를 시키면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등호 있죠. 등식이죠. 그래요? 등식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항등식과 방정식. 근데 얘는 항등식은 절대 될 수 없죠. 얘는 방정식이야. 근데 변수를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
어떤 관계식이 이런 폼을 띠고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고 어떤 관계식이 직선을 뜻하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고. 뭐? 그냥 딱 문제에서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뭐지? 가 아니라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폼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할게. 이 녀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1입니다. 이런 관계식을 띌 때 밑에 걸로 가볼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내가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쓰겠죠. 그럼 x라는 문자 대신에 얼마를 썼어요? x 빼기 1을 썼죠. 그러면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옮겨갔어. 그럼 무슨 작업을 한 거야? x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그 관계식 안에 들어가 있는 x라는 변수 대신에 x 빼기 1을 쓰세요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란 뜻이겠죠.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래요? 네. 자, 문제 10번, 유형 10번 문제 번호 454번이라고 가봅시다. 방정식 xy는 0이다라고 하는 도형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대. 그러니까 얘는 변수가 x, 변수가 y, 변수가 두 개 있는 어떤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그 방정식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1,1, 여기가 3,1, 1,2, 3,2 이런 방정식이야. 근데 내가 요것저것 해서 f에 y 더하기 1, x는 0으로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문제를 지금 최초 x의 위치랑 y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까? 그럼 무조건 y는 x 대칭이 한번 들어간 거야. y는 x 대칭이. 근데 나는 y는 x 대칭을 맨 마지막에 쓰는 스타일이야. 먼저 써도 되고 늦게 써도 돼요. 근데 나는 그걸 맨 마지막에 해. 혹은 맨 처음에 해. 맨 마지막에 하든 맨 처음에 하든 생각을 그렇게 잡아야 돼. 그럼 뭐 일단 x, y가 맨 처음에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 y가 일단은 뒤집어 놔야지.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요. 그럼 자리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요렇게. 됐어? 이게 첫 번째 스텝이야. 자리 바꿨어. 그 다음에 얘를 맞춰야 되니까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1을 썼죠. 그 얘기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럼 f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1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요 스텝으로 가면 돼. y는 x에 대해서 먼저 평행이동 시켜야 돼. 그러면 주황색 스텝을 따라갔으니까 얘가 요런 모양이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내리라 그랬지.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몇 번을 컨택해야 되는 거야? 3번을 컨택해야 되겠다.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무조건 y는 x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할지 맨 마지막에 할지만 결정을 해. 근데 먼저 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근데 나는 마지막에 해.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할 땐 먼저 하도록 할게. 알겠죠? 네. 근데 그러면요. 마지막에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생각을 하는 거. 그럼 먼저 나는 맨 마지막에 x, y를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서 XY만 바꾸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럼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저 최초 그림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들어간 거야. 1,0이고 여기가 2,1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뒤집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X, Y 대칭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걸 먼저 시작하고 해석을 할지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할지 그럼 문제마다 조금씩 뭐가 편하고 뭐가 다른지는 있는데 그냥 원 패턴으로 마음 먹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우리는 먼저 하자라고 갑시다. 먼저 하자. 오케이, 그냥 X, Y 자리 바꿔놓고 생각하자. 괜찮죠? 네. 하나만 더 해볼게. 살짝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유형. 그 바로 밑에 거 455번 가보겠습니다. 방정식 x, y는 0 나타내는 도형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일단 x, y가 바뀌어 있죠. 그럼 일단 어쨌든 첫 번째 스텝은 y는 x 대칭이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걸 가야 되는데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쓴 거지.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x축 대칭을 했다 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스텝이 x축 대칭이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y x는 0 이렇게 쓰겠죠. 이 스텝으로 가보자. 먼저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노란색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몇 번 그림이에요? 1번 그림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뭔가 살짝 느낌이 오죠? 엄청 편안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리 바꾸고 하나씩 따져보자. 여태까지 했던 걸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 형식이 조금 어색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56번이랑 57번 두 개를 다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6, 57. 자, 페이지 7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6쪽. 이어서 가자. 페이지 76쪽. 도형의 이동. 자, 점의 대칭 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458번 가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원이 마이너스 1,4에 의하여 대칭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다? 중심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은 1로 변형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래서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몇 컴마 몇? 3,0이라는 중심을 갖고 있죠. 이 중심이 마이너스 1,4에 의해서 옮겨지면 여기쯤 찍히겠죠. 대칭 이동을 한다고 사이즈가 바뀌진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는 1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점의 점대칭이야. 뭐라고요? 점을 점대칭 시키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점대칭은 쉬워요. 점대칭은 딱 하나예요. 거리가 같다. 뭐라고요? 거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점을 A, B라고 했을 때 거리가 같다. is 중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점의 점대칭은 뭐로 푼다고요? 중점이다. 거리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3과 A의 중점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 0과 B의 중점이 4래. B는 얼마?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점의 점대칭은 중점이다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5,8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몇 번으로 바뀌어요? 아니죠. 반지름의 사이즈가 바뀝니까? 네, 2번으로 바뀌죠. 너도 참 문제 대충 푼다. 그 말이 더 싫어. 원 갖고 푸는데 반지름 있는지 몰랐대. 이게 무슨 막말이야. 야, 그리고 야 보기가 11144면 111에서 고르는 게 정석 아니야? 44에서 고르는 게 말이 돼? 병원 가야 된다니까. 써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건 병원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 알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점대칭 어떻게 푼다고요? 중점으로 풀겠다. 받아들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61번 체크시켜 볼게요. 한번 봐요. 여기 볼게. 같이 해.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461번. 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를 2,1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습니다가 첫 번째죠. 그래요. 포물선 대칭 이동 시킬 때 우리가 평행 이동이나 축 대칭 이동, x축, y축 할 때 우리가 뭐로 풀었어? 포물선은 꼭지점으로 풀었어.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은 꼭지점으로 푼다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 녀석의 꼭지점이 한 여기쯤 있겠죠. 그래요?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몇 컴마 몇? 꼭지점? 요거 좀 풀어줄게. 그러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전체제곱 빼기 4분의 a 제곱 뭐 이렇게 있겠죠.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분의 a 컴마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딘가에 2,1이라는 점이 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찍히겠죠. 근데 모양은 뒤집어지죠. 이 쉐입은 바뀌지 않더라도 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위로 볼록한 느낌으로 바뀌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꼭지점이 잠깐 x, y라고 둘게.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x가 이 정도 쓸 수 있죠. 2를 4라고 쓰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4 마이너스 2분의 a로 표현하겠다. 이거 괜찮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y가 1이니까 2라고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2 더하기 4분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포물선이 2,1에 대해서 점대칭이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a 제곱으로 쓰겠다 까지가 점대칭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 저 이렇게 푸는 거 싫어요 라고 하면 이 녀석을 일반화시켜서 자취문제로 풀면 돼요. 근데 구조는 똑같아. 풀이법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취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녀석을 x, y로 두겠다.
맞아요. x를 두겠다. 그리고 무조건 참인식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평균이다. 그렇게 푼 거야 지금. 그 작업을 그냥 자치라고 생각하고 푼 거랑 아니면 그냥 꼭지점을 점대칭한 거다라고 푼 거랑 똑같은 스텝으로 간 것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그래요. 이 녀석이 요런 그림이야. 요 그림인데 두 번째 스텝으로 왔어. 얘가 y는 2x라고 하는 직선과 y는 2x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 우리가 이거를 교점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점 어떻게 풀어요? 같다. 포물선과 y는 2x가 같다 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기면 몇 차 방정식 폼? 2차 방정식 폼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됐어. 근데 마지막 히든 힌트가 뭐예요? 두 점, 두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요렇게 풀어내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게 교점이고 요게 교점이 돼요. 요게 교점이고 요게 교점이 돼. 근데 표현이 뭐만 된 거야? 교점의 x값만 표현된 거죠. 교점의 x값만 표현된 거야. 어쨌든 이 녀석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 0,0에 대해서 대칭이래. 즉 a라는 교점의 x값과 b라는 교점의 x값의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0이 있다는 거야. 합이 0이다 라고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마무리는 이걸 쭉 풀어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0이다 란 얘기를 두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란 얘기로 풀어낸 것 뿐이야. 그 얘기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합이 0이다. 괜찮습니까? 요 뒤풀이 계산이야. 계산이지만 어쨌든 A에 관한 하나의 식으로 쭉 빠져나오겠지. 두 군의 합이 0이면 A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습니다. 저 D는 계산이고 정리하는 거니까 뺄게. 그럼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우린 분명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근데 엔딩 풀이가 뭐예요? 방정식으로 풀렸죠. 그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 두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is 합이 0이다. 이 얘기를 알아들으면 풀 수 있고 못 알아들으면 못 풀고. 근데 이 노란색까지 못 갔어? 그럼 공부가 안 된 거고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저 계산 느낌은 뺄게.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자치방정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겁먹으면 안 돼. 왜? 무조건 껴들어 올 거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자치로 푼 거야. 근데 내가 자치라고 말하면 니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어렵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포물선은 점이야. 점에 점대칭을 한 거야. 요건 또 알아듣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넘어갈게. 점대칭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점대칭의 기본 풀이는 중점이다. 점대칭의 기본 풀이는 중점이다. 자, 넘어가서 유형 12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462번. 점 2, 마이너스 3과 점 마이너스 4,5가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의 선대칭. 아까 건 점의 점대칭. 어떻게 풀었다고요? 중점 개념으로 풀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엔 점의 선대칭. 점을 선으로 대칭시켰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중점의 90도. 뭐라고요? 중점의 90도. 풀이가 일단 입에 있어야 돼. 점의 점대칭 뭐라고? 중점으로 풀겠다. 점의 선대칭 뭐로 푼다고? 중점의 90도. 2,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치자. 마사, 5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래야지 점의
선대칭 개념으로 그린 거니까. 그럼 풀이가 뭐라고요? 중점에 90도라고요. 중점에 90도. 확인돼?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2, 마3과 마4, 5의 중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 노란색 위에 있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중점을 썼지. 이제 뭘 쓰면 돼? 90도 쓰면 되겠죠. 그래서 2, 마3과 마4, 5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그러면 90도를 틀은 A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4분의 3. 아, 그래서 4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 성분과 절편 성분 미지수가 두 개야. 근데 중점에 식 하나, 90도 식 하나 구할 수 있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b 구해낼 수 있겠죠? 그 뒷풀이 생략할게.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점의 점대칭은 중점으로만 풀면 돼. 그리고 점의 선대칭은 중점에 90도. 이 그림 하나 딱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선대칭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살짝 편법으로 선에 선대칭도 있어요. 선을 선대칭을 할 거야. 선을 선대칭할 거야. 그러면은 자치로 푸는 게 정석풀인데 나는 점을 2개 따와. 점을 2개 따와. 이렇게 그려지겠죠.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선대칭은 점을 옮겨서 중점에 90도.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니까. 선을 선대칭했다? 자치로 푸는 게 기본이야.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점 2개 따가지고 직선으로 그어버려도 상관이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 하나 체크할게요. 66번. 66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자. 불편하구만. 자, 갑시다. 자, 66번. 답은 2번이야. 나왔다. 나왔다? 그래요? 왜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어차피 466번 첫 번째 원 중심이 1,2 반지름이 1인 원이 y는 x-1에 대해서 대칭됐습니다. 그래요? 이것까지는 그냥 원 패턴이죠. 중점의 90도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요 점을 a, b라고 놓게.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가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2분의 b 더하기 2는 2분의 a 더하기 1 빼기 1이 성립한다. 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기울기 가볼게요.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식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a-1분의 b-2가 되겠다. 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계산으로 빠지면 1 빼기 a가 b-2니까 a 플러스 b는 3이다라는 식이고 곱하기 2 하면 b 플러스 2는 a 플러스 1 빼기 2니까 a 마이너스 b는 3이야?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더하면 2a가 6이니까 a는 3이고 b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원이 몇 컴마 몇이에요? 3,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라고 됐습니다. 이거랑 이 원이랑 대칭 이동된 원이랑 두 번째 x 플러스 ky 플러스 3은 0이 접합니다. 원과 접선 어떻게 풀기로 했어?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1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루트 1제곱 더하기 k제곱 절대값 3, 0, 3가 똑같다 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k제곱이 절대값 6, k제곱 플러스 1이 66에 36, k제곱이 얼마? 35,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 이 중에서 양수 k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35.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스텝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점의 선대칭 풀이 계산이야. 그리고 원과 접선 원툴이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네, 둘 다 정형화된 문제 두 개를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럼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가 얼마 같아요? 중. 두 개 묶었잖아. 근데 꼬우진 않았지. 그러니까 상은 아니라고. 각각 나오면 하. 두 개 묶어놨으니까 중. 꼬이진 않았으니까 상까지 못 넘어가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번호 유형 13 468 그림으로 풀겠다. 뭐라고요? 그림으로 풀겠다. 네. X축, Y축이 잡혀놓고 A라는 점 1,4 그리고 B라는 점 6,2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 P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 Q 그래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BQ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P의 길이나 A를 Y로 선대칭했어. A-로 해서 A-P의 길이는 어때요? 똑같죠? BQ의 길이나 B를 X축으로 선대칭한 B-의 길이는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지? 맞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A-와 B-를 일직선으로 이은 길이와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P는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Q는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질문이 두 개 나와요. 뭐가 나오냐? 실질적으로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은 A-와 B-의 스트레이트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로 그때 P, Q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럼 A-B-를 직선으로 만들어야 돼. 점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직선 만들 수 있겠죠? 직선 만들어서 Y절편, X절편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 문제 두 개를 하나로 뭉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둘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길이는 구하지 않을게. 어차피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림으로 풀었어. 그림으로. 그럼 그림 471번 그림 봐봐. 471번. 자, A-를 Y는 X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요? A를 Y는 X로 넘겨서 점 하나 찍고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점 하나 찍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게 삼각형 ABC의 둘레와
동일한 느낌이 나오겠다.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 자, 문제 번호 471번이 됐을 때 A, B, C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래.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 똑같지?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 똑같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는 A-B, BC, C, B 더블 다시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랬을 때 최소값은 스트레이트로 그었을 때의 길이랑 똑같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A를 X축 대칭하는 건 쉽지? A를 Y는 X로 대칭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X자리랑 Y자리에 숫자만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좌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 72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